LA항의 물류 대란이 심각해지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24시간 비상 운영 체제안을 마련했습니다. 배송업체들도 공급망 확대 지원에 나서면서 적체 현상이 좀 더 완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린이 대상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다음 달부터 시작될 전망입니다. 5세에서 11세 사이 어린이들이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다는 계획입니다. 미국의 사회보장연금이 40여 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를 예정입니다. 기존 한 달 평균 수령액에서 $92 더 인상됩니다. 미국이 세계 최대 비트코인 채굴지로 꼽혔습니다. 특히 텍사스주가 채굴업자들의 유망지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홉의 새로운 모기지 전문 컨설턴트 팀이 내 집 마련의 꿈을 도와드립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3일 첫 소식입니다. 연말 쇼핑 시즌을 앞두고 물류 대란이 심각해지자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적극 대응에 나섰습니다. 우선 LA와 롱비치 등 주요 서부 항구를 24시간 운영하고 페덱스와 UPS 등 배송 업체들의 배송 시간도 대폭 늘려 운송 마비를 완화할 계획입니다. 김재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전체 물동량의 40%를 처리하는 LA항과 롱비치항. 화물 컨테이너가 빽빽하게 쌓인 상태가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말 쇼핑 시즌을 앞두고 물류 대란이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조 바이든 행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백악관은 일단 LA항을 24시간 체제로 연장 운영하는 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런 노력을 향후 90일 동안 지속할 방침인데 항만 가동 시간이 지금보다 2배 가까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The Port of Los Angeles announced today that it's going to begin operating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This follows the Port of Long Beach's commitment to 24/7 that it announced just weeks ago. 민간 기업들의 협조도 요청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삼성과 페덱스, UPS 등 주요 유통과 배송업체들을 망라해 회의를 열고 공급망 문제 해결을 도와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Walmart, UPS, FedEx, Samsung, Home Depot, and Target are using more off-peak and nighttime hours to increase throughput. These commitments. 따라서 해당 기업들은 운영 시간을 늘리고 피크 시간 아닌 때에 하역하는 등 물류 대란에 대응키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대책 마련에도 물류 적체가 어느 정도까지 완화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전국적으로 트럭 운전사 부족도 하역의 차질을 빚고 있어 물류 지연 사태에 한몫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각 주와 협력해 트럭 운전사 면허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연말 시즌 이전 사태를 완화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미국이 다음 달부터 백신 접종을 완료한 외국인에게 국경을 전면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항공편에 이어 육로와 해상으로의 입국도 허용됩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입니다. 코로나가 급속히 확산됐던 작년 3월 이후 전면 폐쇄됐던 미국 국경이 다시 개방됩니다. 미국 정부는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육로와 해로를 통한 입국을 다음 달부터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외국인들에게 항공편을 통한 입국을 전면 허용하기로 한 데 이어 자동차와 철도, 선박을 이용해 들어오는 경우도 백신 접종만 완료하면 입국을 모두 허용하기로 한 겁니다. 그동안 미국 정부는 무역 등 필수 목적이 아니라면 육로를 통한 입국을 엄격히 통제해왔습니다. We want to get to that fully reopened state as quickly as we responsibly can, but it's always first going to be guided by doing what's right to beat this pandemic. 화이자와 모더나, 얀센뿐 아니라 미국 보건당국이 승인하지 않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경우도 입국이 가능합니다. 미국 정부는 국경 개방으로 막혔던 인적 교류가 풀리게 되면 미국 북부와 남부 지역의 경제가 다시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높이고 일상을 회복하겠다는 정책의 일환으로 해석되는데 학교에서의 격리 지침도 완화할 계획입니다. 미국 보건당국은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 가능성이 있는 학생을 더 이상 집에 격리시키지 않고 검사를 받고 학교에 나올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Rather than students quarantining after potential exposure, that they could potentially instead come back to school but test. 10만 명이 넘던 미국의 하루 평균 코로나 확진자는 최근 8만 명대로 줄었습니다.
미국 보건당국은 앞으로 한 달 동안 입원 환자와 사망자도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어린이 대상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주류 언론에 따르면 백악관은 미 전역 주지사들에게 전화해 다음 달부터 초등학생 어린이들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할 준비를 하라고 사전 통지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악관은 5세에서 11세 어린이 2,800만 명에게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는 화이자 백신 물약을 확보한 상태며 백신이 보건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는 대로 공급을 시작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승인되면 어린이들은 기존 백신 1회분 접종량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0마이크로그램을 3주 간격으로 2번 접종하게 됩니다. 한편 화이자가 생후 6개월에서 5세까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 백신 임상시험을 진행 중인 가운데 내년쯤 승인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미국의 사회보장연금이 거의 4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사회보장국은 사회보장연금이 내년에 5.9% 인상된다며 지난 1982년 이후 39년 만에 최고로 인상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셜연금은 연간 생계비 조정치에 따라 자동으로 인상되며 해당 인상으로 인해 연금을 받는 은퇴자들은 한 달에 평균 $92를 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소셜연금 수령자들은 1인당 평균 한 달 수령액이 $1,657, 부부의 경우 $2,753에 달할 전망입니다. 앞서 지난 10년 동안 인플레이션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소셜 시큐리티 연금은 생계비 조정에 따라 매년 평균 1.65% 정도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세계 최대 비트코인 채굴지였던 중국이 미국에게 자리를 내줬습니다. 중국이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중국에 있던 채굴자들이 미국으로 몰리고 있다는 분석인데 특히 친가상화폐 정책을 펼치고 있는 텍사스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1년 전까지만 해도 비트코인 채굴량을 의미하는 해시레이트 점유율이 전 세계 70%에 육박하던 중국. 당시 중국 채굴량의 10분의 1도 안 되던 미국이 1년 만에 중국을 제치고 비트코인 성지로 떠올랐습니다. 캠브리지 대학 대한금융센터의 비트코인 채굴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미국의 비트코인 월 평균 해시레이트 점유율은 35.4%로 단일 국가 대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9월에 비해 4배 이상 폭등한 수치입니다. 반면 중국의 점유율은 0.0%로 아예 순위에 들지도 못했습니다. 비트코인 시장에 이 같은 지각 변동이 일어난 것은 가상화폐에 대한 중국의 강력한 규제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지난 5월 중국 정부가 비트코인 거래와 채굴을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하면서 채굴자들이 중국을 탈출해 상대적으로 전기료가 싸고 채굴에 적합한 조건을 갖춘 미국으로 대이주를 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채굴업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곳은 텍사스주. 상대적으로 저렴한 에너지 가격을 비롯해 가상화폐의 친화적인 정책과 인프라 구축으로 채굴업자들에겐 최적의 환경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수력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워싱턴주도 채굴업자들에게 주목받는 지역입니다. 다만 채굴 작업으로 인한 막대한 에너지 소비로 환경단체들과의 갈등이 빚어지거나 이로 인한 정부의 채굴 규제 강화 등이 이 같은 러시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일부 암호화폐 투자 기업들은 백악관이나 행정기관 관계자 등 미 정책 위반자들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규제 완화를 위한 로비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약국 체인인 월그린이 좀도둑 기승에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 매장 5개를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절도 문제로 17개 매장이 문을 닫았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복면으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보안요원 앞에서 물건을 가방에 집어담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월그린 매장에서 이런 뻔뻔한 절도 행각은 더 이상 드문 일이 아닙니다. 지난 수개월 동안 샌프란시스코의 월그린에서 발생한 절도는 5배 증가했습니다.
월그린 측은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투자 비용을 46배까지 늘렸지만 좀도둑 기승에 결국 매장 5개를 폐쇄하기로 한 겁니다. I think that the culture of leniency, there's a laissez-faire attitude that we've had. 절도범 기승에 못 버틴 샌프란시스코의 월그린 매장은 지난 5년 동안 17곳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샌프란시스코시 전역은 상점 좀도둑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People getting necessities like toilet paper and dish soap and not toothpaste, it's locked up now, but they're getting necessities. I needed to stay open because now and then I need me some Tums for heartburn. 당국은 커뮤니티에 손해를 끼치는 상점 좀도둑 잡기에 나섰습니다. 최근 샌프란시스코시에서 셰리프 요원이 사업체의 경비원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Even in the location in my district on Mission and Ocean, just a couple months ago they started to put officer there. 지난달 샌프란시스코 시장과 경찰국장은 상점 절도 피해를 막기 위해 경찰력을 증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경찰국에 따르면 올해 절도 사건은 19,000건을 넘었고 지난해에는 25,500건을 기록했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가 미국의 사망 원인 1위인 심장병의 발병률을 낮추기 위해 소금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FDA는 미국인의 전체 나트륨 섭취량을 12%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앞으로 2년 반 동안 식품 제조업체와 식당에서 염분 사용량을 줄일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이어 나트륨을 줄이는 것은 궁극적으로 고혈압과 심장병 그리고 뇌졸중 발병을 줄이는 데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FDA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성인의 하루 나트륨 권장 섭취량은 2,300mg이지만 평균적으로 성인은 하루에 3,400mg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수잔 메인 FDA 식품안전센터 소장은 우리가 섭취하는 나트륨의 70%는 가공조리식품에서 나오는 만큼 스스로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것은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영화, TV 산업에 종사하는 6만여 명의 노동자들이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을 실시한다고 예고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영화 촬영, 무대, 소품, 메이크업 등 담당자들로 구성된 노조 국제극장무대 종사자 연맹은 고용주를 대표하는 단체인 영화 방송 제작자 연합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 오는 18일부터 총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6만여 명이 참여하는 전국 단위의 파업으로 노조 결성 128년 만에 처음입니다. 노조 측은 종사자들에 대한 임금 인상과 휴식, 수면 시간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달 초 영화 방송 제작자 연합과 협상을 진행했지만 협의안 도출에 실패하자 파업을 의결했습니다. 노조가 실제 파업에 돌입할 경우 헐리우드 영화와 드라마, TV쇼 제작이 모두 중단되면서 여파가 즉각 나타나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미국인의 퇴사율이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연방노동국에 따르면 지난 8월 퇴직자는 430만 명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퇴직자 400만 명을 기록한 지난 2000년 12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일을 그만둔 430만 명은 전체 노동력의 3%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당국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8월 일자리 수 역시 지난달보다 70만 개 감소해 1,000만 40개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난 1년 동안 일자리는 62% 급증했지만 이를 그만두는 근로자들이 증가하면서 전체 고용은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제학자는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와 동시에 퇴직률이 역대 최고를 기록한 것이라며 계속되는 팬데믹에 직장 근무에 대한 우려가 커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지난 8월 퇴직자 수가 급증한 것은 델타 변이 확산 시점과 일치하며 실제로 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높은 요식과 숙박업에서 가장 많은 퇴직자가 나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존슨앤존슨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는 부스터샷으로 모더나 백신을 맞는 것이 가장 좋은 효과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국립보건원이 450여 명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한 결과 존슨앤존슨 백신을 접종한 지원자가 모더나 백신을 맞을 경우 항체 수준은 15일 이내에 76배까지 증가했습니다. 존슨앤존슨 접종자가 화이자 백신을 부스터샷으로 맞을 경우에는 항체 수준이 35배 높아졌고 부스터샷으로 같은 존슨앤존슨 백신을 접종할 경우에는 항체 수준은 4배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하지만 연구진들은 임상시험에서 참가한 지원자의 수가 적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다른 종류의 백신을 부스터샷으로 접종할 경우 부작용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FDA 자문기구는 오는 15일 회의를 열고 존슨앤존슨 백신 부스터샷 권고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제네시스가 내년 PGA 투어가 주도하는 프레지던트컵을 공식 후원합니다. 제네시스는 내년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의 퀘일 할로우 클럽에서 열리는 프레지던트컵에서 공식 차량을 지원하고 대회장 곳곳에 전시하는 등 공식 자동차 스폰서를 맡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는 2024년 몬트리올에서 열리는 프레지던트컵과 2026년 시카고에서 열리는 프레지던트컵 역시 공식 스폰서로 후원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2년마다 개최되는 프레지던트컵은 미국 팀과 인터내셔널 팀의 골프 대항전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선수들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오픈뱅크의 사회환원 프로그램, 오픈 청지기 프로그램의 신청 접수가 시작됩니다. 오픈뱅크와 비영리단체 오픈청지기 재단은 오는 15일부터 11월 24일까지 오픈청지기 프로그램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오픈뱅크가 위치해 있는 남가주와 북가주, 텍사스주, 댈러스, 캐롤턴 지역에서 지역사회 발전과 복지 향상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단체들을 선정해 지원금을 전달하는 사회환원 프로그램입니다. 수혜 단체 선정은 내년 2월 24일이며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오픈 청지기 프로그램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60년대 미국 인기 드라마 스타트rek에서 우주선 선장을 연기했던 90살의 노배우가 우주 여행의 꿈을 이뤘습니다. 우주 탐사 역사상 최고령 우주인이라는 신기록도 세웠습니다. 윤지윤 기자입니다. 우주 관광 로켓의 착륙선에서 낙하산이 펼쳐집니다. 서서히 속도를 줄이더니 사막 한가운데 안전하게 착륙합니다. 잠시 뒤 먼지 구름이 걷히자 배우 윌리엄 셰트너가 천천히 걸어 나옵니다. 환영 인사를 나온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를 껴안는 셰트너는 감격의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There is Mother Earth and comfort, and is there death? I don't know. Was that death? 1960년대 미국 드라마 스타트rek에서 제임스 커크 선장을 연기했던 셰트너의 올해 나이는 90살. 이번 우주 여행으로 셰트너는 우주 탐사 역사상 최고령 우주인의 기록도 갈아치웠습니다. 팬들은 그의 도전을 치켜 세웠습니다. And I think it's just so awesome that he's getting ready at 90 years old to go into space. That is fantastic. 이번 우주 여행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미국 민간 우주 기업 블루 오리진의 두 번째 우주 관광입니다. 지난 7월 창업자 베이조스 등 민간인 승객 4명을 태우고 첫 번째 우주 여행에 성공한 지 3개월 만입니다. 전체 여행 시간은 10분 남짓. 지구와 우주의 경계에서 약 3분간 미세 중력 상태를 체험하고 지구로 돌아오는 여정입니다. 이번 우주 여행에는 미 항공우주국 나사 엔지니어와 의료 기업인 등 3명이 동행했는데 셰트너는 무료였지만 다른 사람들이 돈을 얼마나 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윤지윤입니다. 샌메뉴엘 카지노의 새 이름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앳 샌메뉴엘. 세상의 모든 콜라겐과 비교하셔도 자신 있습니다. 라이필 더마 콜라겐
TV 홈쇼핑의 모든 콜라겐 제품 중에 가장 작은 사이즈의 173달톤. 피부세포와 동일 구조이기 때문에 단 4주 만에 확 달라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이필과 함께 하시면 예뻐지실 수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를 선언하고 일상을 되찾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영국은 코로나19와의 공존을 선택한 지 벌써 석 달이 됐습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잉글랜드와 헝가리의 월드컵 예선전이 열린 영국 런던의 웸블리 스타디움. 지하철역 출구부터 경기장까지 뻗은 700m 거리를 사람들이 가득 메웠습니다. 경기 시작까지 아직 2시간이 남았는데요.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관중들의 행렬이 끝도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Football is about the fans. Throughout the last 18 months and we've had this COVID stuff and we've had all this fake cheering and stuff. We don't need that. 그런데 이 거대한 인파 속에 마스크 쓴 사람을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대부분 백신을 맞았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I'm all right. I'm safe. But twice and I've survived, so I'm all good. All got the vaccine now as well. 런던의 대표 관광지 트라팔가 광장. 시민들 사이로 어린 학생들이 마스크를 벗고 바닥에 모여 앉아 자유롭게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야외 대면 수업을 다시 하게 되면서 교사와 학생들의 만족도는 크게 올라갔습니다. The being at school is not just the learning, but the social aspects of what they do. So although it's perfectly great to be online and learn by the computers. 영국 정부는 마스크 착용을 권유하고 있지만 강제하진 않고 있습니다. We like to give as much freedom as possible with precautions, and in the end, it comes down to the individual to take their own precautions on COVID. 그만큼 높아진 감염 위험을 개인과 사회가 함께 감당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겁니다. 지난해 1월 이후 지금까지 누적 확진자 820만 명, 사망자 13만 7천 명. 세계 어느 곳보다 깊은 상처를 입었지만 코로나와의 공존을 가장 먼저 시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경선 결과에 승복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즉각 화답하고 나서 민주당은 경선 종료 사흘 만에 내홍을 수습하게 됐습니다. 최경재 기자입니다. 사흘째 칩거를 이어가던 이낙연 전 대표가 SNS에 글을 올려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경선 결과를 수용한다며 경선에서 승리한 이재명 후보께 축하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숙고하고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다면서 당원들을 향해서도 서로 배려하고 존중해달라, 누구도 모멸하거나 배척해선 안 된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즉각 화답했습니다. 대의를 위한 결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낙연 후보는 민주당과 대한민국의 발전에 헌신한 우리 당의 자랑이라고 치켜세웠습니다. 앞서 민주당 당무위원회에서는 중도 사퇴한 후보의 득표는 무효 처리한다는 당 선관위의 해석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측의 이의 제기를 수용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한 겁니다. 다만 논란이 된 당규는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향후 대선을 향해서 단합해서 가자면 모든 차이점들을 극복하고 이렇게 결정한 것이 옳다라는 취지하에 의결했다. 송영길 대표는 이 전 대표의 결단에 감사하다며 내홍 치유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잘 수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민주당은 저력이 있는 정당이라 하나로 모일 거로 보입니다. 또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이 전 대표의 승복과 별개로 일부 지지자들은 가처분 신청을 준비하는 등 반발하고 있어 완전한 후유증 회복까진 좀 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MBC 뉴스 최경재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민주당 대선 후보로서 본선 경쟁 준비를 본격화했습니다. 당 지도부와 함께 원팀 선대위 구성에 착수하는 한편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는 다음 주 국정감사 출석에 대비했습니다. 이학수 기자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뒤 처음으로 마주한 당 원로들 앞에서 내년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4기 민주정부를 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승리, 민주개혁 진영의 승리, 4기 민주정부 창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원로들의 원팀 당부에 송영길 대표는 경선에 참여한 모든 주자들을 아우르는 통합 선대위를
이 지사와 함께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참여한 모든 분들의 에너지를 통합시켜서 용광로 선대위를 만들고 우리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당력이 하나로 모일 수 있는 통합선대위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야당의 대장동 의혹 공세에는 이 지사의 단독 돌파가 아닌 당 차원의 적극 대응 체제로 전환됐습니다. 당내 국민의힘 토건비리 전담팀이 이 지사를 측면 지원하는 동시에 국민의힘 관련 인사들과 화천대유의 관련성도 집중 부각시키겠다는 전략입니다. 이 지사 역시 경기도에 대장동 관련 자료를 요구한 국민의힘 의원들과 신경전을 벌이며 기선 잡기에 나섰습니다. 대장동 관련 사업은 성남시 자료이기 때문에 경기도에 일체 자료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경기도가 야당에 제출을 안 한 건 도지사 휴가 일정 같은 지방 사무 자료라며 국정감사 대상이 아닌 걸 요구하지 말라고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MBC 뉴스 이학수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제주에서 TV 토론을 벌였습니다. 토론에 앞서 윤석열 후보는 홍준표, 유승민 후보를 강하게 비판했고 토론에서는 2대2 구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신수아 기자입니다. 당내 주자들의 공세에도 우린 깐부 아니냐며 원팀 정신을 강조했던 윤석열 후보는 홍준표, 유승민 두 후보를 싸잡아 몰아붙였습니다. 윤 후보는 제주 당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선배들이 제대로 했으면 선거에서 이렇게 박살이 났겠냐며 무슨 면목으로 또 나와 민주당 프레임으로 공격을 하냐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야당의 대선 후보가 할 소리입니까? 정말 이런 정신머리부터 바꾸지 않으면 우리 당은 없어지는 게 낫습니다. TV 토론이 시작되자 윤석열 후보는 홍준표 후보의 제주 카지노 공약을 도마 위에 올렸습니다. 제주도를 라스베가스식으로 이제 개발을 하시겠다고. 안 그래도 이 난개발 때문에 지금 제주의 이 환경이 죽을 판인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도로도 만들지 말아야죠. 반면 원희룡 후보에겐 덕담을 이어갔습니다. 법조인들도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사로서 공부를 해가지고 그렇게 대처하신 거에 대해서는 참 높이 평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홍 후보는 유승민 후보가 거듭 문제 삼았던 윤석열 후보와 역술인과의 관계를 캐물었습니다. 현 제주공항을 확장하는 안은 어떻습니까?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생각은 해봤습니다만은. 장광 선생님 유튜브를 보니까 제주공항을 확장하니 좋다고 그래 말씀하셨는데. 모르겠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복지 정책을 놓고 윤석열 후보와 설전을 벌였습니다. 국가 부채도 더 늘리지 않고 세금도 더 늘리지 않으면서 복지를 할 수는 하는 방법이 아예 없거든요. 뭐 여러 가지 지출에 비해서 우리 윤석열 후보님은 좀 증세도 필요한데 증세가 필요하다고요? 아니 지난번에 부가세 인상에 대해서는 반대하셨잖아요. 4인 주자들은 1대1 맞수 토론에서 다시 맞붙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미국 보건계에서 올겨울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작년 겨울은 코로나19의 대확산으로 봉쇄령과 거리 두기 등을 시행해 역사적으로 독감 발생이 적은 해로 기록됐는데요. 하지만 미국 의료진들은 올 겨울엔 코로나19 백신 보급과 일부 외부 활동의 정상화로 예년처럼 독감이 기승을 부릴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코로나19와 독감은 증상이 비슷한 만큼 올해 독감 예방 주사를 맞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지난 13일 화상회담을 진행했습니다. 시 주석은 메르켈 총리에게 오랜 친구라고 칭한 뒤 중국의 문은 언제나 당신에게 열려 있다며 중국과 유럽 관계 발전에 계속 지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16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조만간 퇴임을 앞둔 메르켈 총리는 자신의 총리 재임 중 중국의 빠른 발전을 높이 평가하며 유럽과 중국이 복잡한 요소를 극복하고 계속 발전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칩 부족 현상의 장기화로 애플이 신제품인 아이폰 13의 생산량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블룸버그는 소식통을 인용해 애플은 당초 올해 연말까지 9천만 대를 생산하려 했지만
반도체 업체의 공급 부족으로 차질이 빚어져 생산량을 1,000만 대 줄이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반도체 부족 현상은 자동차 업계를 시작으로 전자제품 생산에까지 압력을 가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반도체 수요가 공급을 앞질러 내년과 그 이후에도 관련 사업들의 차질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시리즈 오징어 게임의 전 세계적인 인기로 최근 스페인에 위치한 한 건물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1973년 공동주택으로 지어진 이곳은 오징어 게임의 미로 같은 세트장과 비슷한 모습으로 하루 숙박비는 10에서 30만 원대라고 합니다. 한편 넷플릭스는 현지 시간 13일 오징어 게임이 공개된 지 26일 만에 전 세계 1억 1,100만 구독 가구가 시청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넷플릭스 시리즈 역대 최다 시청 기록이라고 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구매부터 재이용자까지 멀티패밀리 아파트론도 역시 뱅크 오브 홉이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홉. 센 매뉴엘 카지노의 새 이름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앳 센 매뉴엘. 투데이 이슈톡입니다. 운석이 지붕을 뚫고 들어올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첫 번째 키워드는 지붕 뚫고 쿵! 침대에 떨어진 운석입니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 사는 해밀턴 씨는 지난 일요일 아찔한 경험을 했다는데요. 현지 매체 CBC에 따르면 그는 잠결에 반려견이 짖는 소리에 눈을 떴다가 수박 크기의 운석이 지붕을 뚫고 베개 옆에 떨어져 있던 걸 발견한 겁니다. 당시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굉음과 함께 그의 얼굴 위로 파편도 쏟아졌다는데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공사장에서 발파 작업이 있었는지를 조사했고 현장 직원들이 밤하늘에서 밝은 빛을 내며 떨어지는 유성을 봤다는 뜻밖의 진술을 듣게 되면서 이 돌덩이가 운석임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돌덩이를 분석한 현지 천문학과 교수도 유성에서 분리된 운석이 맞다면서 다음 달 운석의 종류를 밝힐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자전거를 타던 10대 청소년 8명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는데요.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야간 라이딩 8명 사망, 운전자 무죄 논란입니다. 12일 말레이시아 베르나마 통신에 따르면 조호르바루 고등법원은 운전 중 8명의 청소년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A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A씨가 사고를 낸 건 지난 2017년 2월. 새벽에 조호르바루의 산악 언덕길로 차를 몰고 가다가 자전거를 타고 있던 10대 8명을 들이받았습니다. 검찰은 A씨의 과실로 보고 최고징역 10년을 구형했는데요. 하지만 A씨는 야간에 구불구불한 언덕길에 시야 확보가 어려웠고 단체로 자전거를 타고 있다는 경고를 받지 못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언덕길에 코너가 많고 새벽 시간대에 어두운 도로여서 자전거를 탈 사람들이 도로에 있을 거라 예상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는데요. 또 도로안전연구소 시험 결과 당시 차가 시속 44.5km나 75.9km로 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A씨가 당시 술을 마시지도 않았고 휴대전화를 사용하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일회용 마스크 사용이 크게 늘면서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버려진 마스크로 패딩, 코트 19 제작입니다. 산뜻한 하늘색의 패딩 점퍼, 자세히 보니 투명 외피 안에 마스크가 가득합니다. 코트 19란 이름의 이 패딩은 이탈리아 출신의 토비아 잠부티가 만든 건데요. 일회용 마스크가 해변에 해파리보다 많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 제작했습니다. 아이슬란드 한 거리에서 수거한 1,500여 장의 마스크를 소독하고 모양을 잡기 위해 유기농 면을 보완제로 썼다는데요. 마스크에 든 폴리프로필렌은 시중에 판매되는 패딩 재킷의 충전재와 같은 소재라서 보온에도 문제가 없다죠. 지난 3월엔 고향 이탈리아에서 수거한 마스크로 빙산의 특성을 모방해 새로운 형태의 소파도 제작한 토비아. 그의 작품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마스크를 버리고 있는지 실감할 수 있네요.
코로나19로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서 일본의 한 저비용 항공사가 파격적인 상품을 내놨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일본 국내선 항공 31만 원에 한 달 이용입니다. 자, 일본의 대표적인 저비용 항공사 피치 항공사가 다음 달 한 달간 자사의 33개 국내선 항공기를 자유롭게 탈 수 있는 탑승권을 오는 19일부터 판매합니다. 니혼게이자의 신문이 보도한 건데요. 이 탑승권은 두 종류로 나오는데 탑승 자유권은 우리 돈으로 약 31만 원. 지정 좌석을 이용하며 수화물 1개를 무료로 실을 수 있는 상품은 우리 돈 약 42만 원이라고 합니다. 항공사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여행 수요가 침체한 상황에서 일하면서 휴가를 즐기는 새로운 근무 형태, 이른바 워케이션 수요를 겨냥해 상품을 개발했다는데요. 해당 항공사는 두 항공권을 합해서 150명 한정으로 판매하고 선착순으로 30명에겐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고 합니다. 미국의 악명 높은 갱단 두목 알카포네 유품 경매에 전 세계에서 1000여 명이 몰려서 성황을 이뤘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키워드는 알카포네의 권총 10억 원의 낙찰입니다. 1920년대 미국 금주령 시대에 시카고에서 활동한 전설적인 마피아 두목 알카포네. 그가 소장했던 권총 한 정이 지난 주말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열린 비공개 경매에서 우리 돈 10억 원에 팔렸다고 AP통신이 전했습니다. 콜트 4호 구경 반자동인 이 권총은 알카포네가 애인이라고 부를 만큼 아꼈다는데요. 시카고 트리뷴은 경매 시장에서 거래된 20세기 총기 중 최고가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경매에는 다이아몬드가 박혀있는 최고급 시계 파텍 필립의 회중시계를 비롯해서 장신구와 가구 등 알카포네 손녀 3명이 내놓은 카포네의 유품 174점이 출품됐는데요. 이날 낙찰된 물품의 최종 가격은 최소 300만 달러, 우리 돈 36억 원에 달한다고 현지언론은 전했습니다. 미국에서 뇌전증을 앓고 있는 주인의 발작 징후를 알아차리고 지켜낸 반려견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키워드는 뇌전증 감지, 주인 구한 반려견입니다. 주인 티나 씨 옆에서 쉬고 있던 반려견 맥스가 갑자기 일어서더니 주인의 주변을 서성이며 불안한 증세를 보이는데요. 의아한 맥스의 행동에 놀아달라고 하는 건가 싶어서 달래려던 그때 행여 다칠세라 몸으로 잽싸게 티나 씨를 떠받쳐 큰 부상을 막았는데요. 알고 보니 맥스는 신경질환의 하나인 뇌전증을 앓고 있던 티나 씨를 보호하기 위해 훈련되어 있었던 겁니다. 지난 2019년 발표된 프랑스의 한 대학 연구에 따르면 훈련된 개는 간질 발작과 관련된 냄새를 감지할 수 있다고 영국 매체 데일리 메일은 전하는데요. 예고 없이 찾아오는 발작에 늘 위험한 순간에 놓여 있다는 티나 씨. 맥스는 생명의 은인이자 가장 친한 친구라고 전했습니다. 투데이 이슈 톡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콜라겐과 비교하셔도 자신 있습니다. 라이필 더마 콜라겐, TV 홈쇼핑의 모든 콜라겐 제품 중에 가장 작은 사이즈의 173달톤. 피부세포와 동일 구조이기 때문에 단 4주 만에 확 달라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이필과 함께 하시면 예뻐지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10월 13일 수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